지난 3월 마트에서 2살 난 아이에게 먹일 분유를 훔친 스리랑카 출신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즉석복권 450장을 훔친 중국인 임산부가 입건됐는데요. 그녀들은 모두 생활고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결혼 이민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민자 가구의 41%가 월 소득 200만 원 이하로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랑을 찾아 모든 걸 버리고 국경을 넘어온 결혼 이민 여성들이 생활고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 봅니다.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인 며느리들의 한국 생활 적응기는 이미 여러 스타들을 낳았을 만큼 친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결혼 이민 여성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면 결혼 이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합니다. 근데 결혼 이민자의 한 90%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제 여성 문제를 보고 있고요. 결혼 이주 여성은 약 23만 명 정도 되고 있어요.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들의 가족 구성원들까지 현재 약 79만여 명의 다문화 가정이 존재하는데요. 오는 2020년이면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민 여성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사연은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벌어진 분유 절도 사건. 남편의 실직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스리랑카 출신의 여성이 2살 딸아이가 굶는 걸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에 사람들의 온정이 모였고 결혼 이민 여성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마주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제 언어적인 문제나 외로움 같은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을 찾은 23만여 명의 여성들. 그녀들이 빈곤에 더 쉽게 노출되는 원인은 뭘까요? 배우자의 이제 경제적인 그 지위가 중요한데 일단 이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도 이유가 될 것 같고요. 한국 생활 7년 차에 접어든 37살 지투티에 씨. 베트남에서 인기 강사로 활동하던 그녀가 한국행을 결심한 건 자상하고 멋진 남편을 만나면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하다고 하는 남편의 말을 믿고 왔지만 한국에 와보니 실제로 형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생활비 한 단 못 살아요. 그래서 불편해요. 생활에서 불편해요. 관광버스 운전을 하는 남편의 월급은 200만 원 남짓. 9살 아들의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사는 형편이라 생활비는 늘 부족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 아프기라도 하면 그달은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 가족의 2012년 월 평균 가구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41.9%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가구 전체 월 평균 소득은 407만 원.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은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지투티에 씨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내 남편 그 47살이요. 나와 남편하고 그 차이가 10살이요. 10살. 자신보다 10살이나 많은 남편이 언제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탓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과 그 배우자 간의 평균 연령은 한 10세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건 평균이고요.
주위에서 보시면 20살 뭐 이상 차이 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이는 커가서 경제적인 요구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이제 노동시장을 나가는 은퇴하는 연령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한국살이 12년 차의 베테랑 주부 송미선 씨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수인 남편의 벌이가 일정하지 않은 탓에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저 남편 벌었을 때는 거의 솔직히는 300만 원도 있고 200만 원도 있고 50만 원도 있고 거의 한 달에 이제 거울에 눈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한 달 내내 1,000원도 못 벌을 때도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에 올라간 큰딸과 초등학교 3학년인 작은 딸아이를 생각하면 더 부지런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이라서 아마 한국 사람이랑 좀 공부 못할 것 같아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잘 키우고 싶어서 엄마가 내년에 돈 더 많이 벌으면 학원을 보내줄게 이렇게 약속했고 아이들이 행여나 다문화라는 편견으로 무시당하지 않을까 싶어 공부에 더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남편의 벌이가 불규칙해서 꾸준히 학원을 보내는 것은 큰 부담인데요. 고민 끝에 직접 돈을 벌기 위해 취업 공부를 시작했고 덕분에 한식조리사 자격증과 양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취업의 문 앞에서 번번이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경력도 없는데 초보 해잖아요. 그리고 초보해도 되는데 이제 베트남에 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연락 안 해줘요.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결혼 이민 여성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아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겨우 구한 일자리는 학교 급식 배급. 각종 조리사 자격증이 있지만 밥과 반찬을 덜어주는 것 이상의 역할은 그녀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돈 얼마 안 돼요. 주방 일하면 돈 거의 2~3배 더 벌 수 있어요. 주 5인 일 하니까 그때는 30만 원 받을 것 같아요. 30 많이 벌었던 데는 33. 2012년 실태조사에서 결혼 이민 여성의 고용률은 53%, 2명 중 1명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종사자 지위를 보면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미만 혹은 1개월 미만인 임시직, 일용직이 53.9%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혼 이민 여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강조합니다. 지금 현재 부딪히고 있는 경제적인 형편, 자녀 양육의 어떤 시점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은 가정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끌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제 자원을 얻는 그러한 수단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절실한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결혼 이민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는 생존이 걸린 시급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대로 방치된다면 79만여 명의 다문화 가정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혼 이민 여성들과 다문화 가정이 겪는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다문화 가족지원법에서는 사회적응 교육 및 직업교육, 훈련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결혼 이민 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직업교육부터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자립지원형 새로 일하기 센터가 새로 생겨 취약계층의 결혼 이민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3만여 명의 결혼 이민 여성들 중 절반 이상이 오늘도 발품을 팔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빈곤과 굳게 닫힌 취업의 문은 79만 다문화 가족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여성가족부의 취업 교육과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2부에서 알아봅니다. 오늘 휴가시 시골이 하라면서